항상 오고 하면서 미소 띈 얼굴로 인사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항상 너무 감동이었는데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너무 설레네요. 일단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SNS로 이제 탱자님을 만나게 됐는데 20 살에 페이스북으로 이 사업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체험 후기 모델을 구한다는 연락이 유독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무료라서 체험이 궁금하긴 했는데 막 남자들한테 연락 오고 그래서 괜히 SNS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서워, 인신매매 당할까 봐 무서워 이래 가지고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귀여운 여자가 연락을 주길래 '이 여자라면 안전하겠다. 내가 인신매매 안 당하겠다. 1:1로 싸워도 이기겠다.' 싶어서 이제 선행을 나갔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선행을 나가서 첫 대본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딱 1차 대본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스크럽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하다가 좋은 티 내면 또 사라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듣다가 이제 2차 또 대본을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집에서 이 제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본가에서. 그래서 뭐지?' 하고 2차 이제 데모를 받았을 때 루미스파를 그 당시에 썼는데 진짜 너무 센세이션하게 각질 다 빠지고 매끈매끈한 거 보고 '아니 이런 제품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당시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을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기준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아 이런 제품이면 난 평생 쓰겠다. 근데 이거를 공짜로 쓸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그럼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멘탈이 살짝 흔들릴 때쯤 이제 강의를 추천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막 대학교를 들어갔던 시기다 보니까 제가 미용 전공이라서 나중에 샵을 차리고 거기서 이제 뉴스킨 제품 팔고 소비자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뉴스킨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1 순위였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바로 하진 않았고 학교를 다니면서 한 2년 정도는 이제 비즈니스 소비자였습니다. 소비자도 쓰고 이제 추천도 해 주면 이제 저 알려주신 분들이 직접 이제 연결해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꾸준히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어느 날 카페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최악 보상 그리고 소셜 마케팅의 비전을 이제 보게 되면서 '아 이 사업을 좀 다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학교를 다니면서 일하면서 이제 사업을 알아보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글로벌 컨벤션을 직접 다녀오게 되면서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오면서 '아 나만 잘하면 되겠다. 모든 게 완벽하구나.' 이런 생각의 정리가 좀 되면서 이제 본업을 정리하고 학교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알바를 통해서 투잡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그러면 진짜 쉐어링 보너스로 살짝살짝 매력을 보고 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한 거는 글로벌 컨벤션이 엄청 컸네요. 그죠? 그쵸. 엄청 그죠? 컸죠. 다음 주면 저희가 처음으로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글로벌 컨벤션이 열리는데 이 컨벤션을 잘 모르고 이 기회를 넘길 엔잡 라이브 가족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이게 어떤 기회인지 직접 느끼신 미진 리더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일단 가면 아시겠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오는 것과 전해 듣는 것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요. 지금 앞에 PPT 띄워 주셨는데 보통 2주 미리 가서 컨벤션도 즐기고 팀원끼리 이렇게 시간도 지내고 할 때 일단 너무 좋은 추억이 많이 쌓이고요. 그리고 일단 강의를 듣고 책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지만 직접 내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비교도 안 되게 다릅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직접 경험해야 확신이 들고 예를 들어서 임상이나 보상적인 부분도 이론으로는 다 알잖아요. 근데 직접 임상으로 얼굴이 바뀌는 거, 몸이 말라지는 거 이런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느끼고 커미션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들어와 보는 게 정말 느낌이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다닐 때 도움을 받아 가지고 2-4만 원 정도 받았을 때 '어 이게 진짜 돈이 들어오네?' 이러면서 이제 두근거렸던 기억도 있고 결국은 내가 일단 직접 보고 커진 확신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직접 봤다고. 귀신 봤다고." 이러면서 전달하면 에너지가 훨씬 높고 진정성이 있어서 확률도 훨씬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얼마나 좋아요. 운이 좋게 미국까지 안 가도 돼. 날아가야 되는 시간 절약해, 비용 절감에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 컨벤션은 500만 원 이론적으로 세이브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1000만 원, 5천만 원이 세이브되는 이 엄청난 기회거든요. 시간은 돈 주고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간 빼서 이건 가야 됩니다. 안 가면 뭐 너무 아쉽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면 사람 그 리더님들이 본인이 진짜 막 이거 진짜 기회인데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얼굴이 막 자기가 가까이 들어온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미진 미진 리더님도 이제 녹화될 때 나중에 보시면 이게 진짜니까 막 이 기회를 막 알려주고 싶으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가면서 막 이 진짜가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가봐야 한다. 꼭 가봤으면 좋겠고요. 어, 이게 비전은 보고 왔어요. 진짜 비전은 보고 왔는데 실제 행동하는 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가족의 반대도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되게 독특하고 정말 강력한 회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전 미팅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였으면 넘어갔다. 이 정도로 강력한 회유였거든요.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 이야기도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비즈니스를 접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빠한테는 내가 미용 전공을 할 거고 내 비전이 이러니까 나의 서포트를 해라. 이러고 계획을 브리핑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얘가 뜬금없이 뉴스킨한다. 이러니까 이제 아빠는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당황스럽겠죠? 근데 이제 제 기억 남는 스토리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랠리 눈물 폭탄 썰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회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랠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랠리를 가잖아요. 저희가 이걸 딱 가는데 딱 이제 '결과를 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랠리를 갔어요. 갔는데 뭔가 '할 수 있다.' 스스로 외치면서 그게 막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시기에 이제 랠리를 어떻게 간 거예요. 갔는데 딱 애프터 시간이기 전에 잠깐 시간 남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당일에 받았죠. 받았는데 모진 말, 가슴에 아리어오는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런 말 하면서 "넌 절대 안 된다." 뭐 "죽여 버린다." 뭐 "심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다. 다 불질러 버린다." 막 이상한 말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괜찮아. 하하하." 이러면서 이제 끊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애프터를 하다 결국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터 끝나고 이제 저한테 비즈니스 알려주신 분이랑 이제 미팅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심란한데 저 정말 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는데 이제 그때 한마디가 굉장히 저에게 큰 도움이 됐었는데 뭐냐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목표에 집중해라." 이런 명언을 딱 탱자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경험자.' 이러면서 이제 '그래 루비를 도전해야겠다.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루비를 도전하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회유의 스토리는 뭐냐면 두 번째는 또 BA라고 하는 걸 도전할 때였는데 왜 항상 뭘 할 때 그렇게 시련이 오는지 재밌어요. 그죠? 되게 진지하게 한번 앞에 대고 앉혀 놓고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집도 사 주고 차도 사 주고 미용실도 차려 줄 테니 미용하면서 뉴스킨을 해라. 그 안에서 왜 못하냐. 네 말대로면 잘 파는 거 잘하면 뉴스킨 잘하는 거 아니야. 환경 만들어 주겠다. 와라. 내려와라." 이랬는데 그 당시 저는 제가 다 뉴스킨으로 이루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집, 차 이런 매장이 별로 와닿지도 않았고 나를 좀 믿어 줬으면 좋겠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 제품 좀 써 줬으면 좋겠는데 미스트 한 통 써요. 미스트 바디바 한 통 써요. 한 달, 두 달 동안. 그래 가지고 그냥 씁쓸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아버지가 강한 수를 둔 거죠. "강아지를 사 주겠다. 너가 그토록 키우고 싶어 하는 강아지를 사 주겠다." 근데 살짝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살짝 동공이 흔들렸고 '강아지? 사줄 거라고?' 이러면서 흔들려다가 "아니야, 아니야. 얼마나 내가 지금 나약해 보이면 내 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저런 유혹을 하냐. 보여줘야겠다. 내가 얼마나 가난해 보이면 돈으로 유혹을 하냐." 이래 가지고 또 BA를 달성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여유롭게 강아지를 키우기입니다. 그냥 키우기가 아니라 여유롭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강아지를 키운다고 하면 제가 안정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이 세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박. 그러면 이제
보면 되겠네요. 유미진 리더님께서 강아지를 2마리 키운다.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을 2천, 벌고 계시는 거. 3마리 키운다. 그러면 이제 3천. 3천만 원을 벌고 계시는 걸로 저희는 이게 눈치 싸움으로 이렇게 수익 공개를 네. 강아지로 하는 초인류의 사태가 또 이렇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전 네, 강아지로 좋습니다. 수익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왠지 한 10마리 키우실 것 같은 좀 빨리 인도 시장 오픈하고 하면 한 10마리 정도 키우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냥 아, 듭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좀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이걸 빨리 막 성과를 내야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버님이 걔네 압박이 핍박이 있을 건데. 그래서 결단을 낸 게 인스타그램으로 뭔가 그러니까 SNS 마케팅으로 성과를 내야겠다. 그래서 딱 80일 안에 세계 일주 막 이런 게 떠올랐어요. 45일 동안 집중을 했고 인스타그램 마케팅으로 했고 엄청난 결과를 만드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엔잡 라이브 분들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노하우거든요. 그 부분 진짜 어려운 노하우일 텐데 진짜 어렵게 공유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일단 좀 궁금한 게 막 그런 거부터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해.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렇게 아직 그렇게 좀 친하진 않은데 댓글로 먼저 마케팅을 하는지 뭐 이렇게 DM으로 먼저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원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댓글이랑 DM을 둘 다 남기는 편인데, 그 사람의 피드를 보면은 그 사람의 분위기나 느낌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댓글로는 DM을 남겨줬으니까 DM 확인 좀 해달라라는 걸 댓글로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DM으로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왼쪽에 이제 PPT에 띄워주셨는데, 보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미진입니다. 라는 제 소개를 먼저 하고요.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보고 있었어요라는 느낌으로 그 사람에 대한 피드백을 짧게 하거나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너가 되게 재밌게 보여서 페이드 어필리에이트 제안하고 싶은데 소통되냐? 라는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인사가 오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인데 그게 뭔가요? 혹은 그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요. 그러면은 답장해줘서 감사하다. 나는 나 스스로 브랜딩을 하고 있고, 지금은 브랜딩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어, 아이템 체험에 후기 모델에 관심이 있냐? 혹은 그런 아이템을 통한 온라인 소득 창출에 관심 있냐? 이 두 가지 보기를 준 다음에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줌 미팅 혹은 온라인 줌 미팅 혹은 오프라인 미팅으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피부 미용이나 다이어트 이런 후기 모델에 관심이 있으면 데몬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어차피 데몬을 해도 그 사람은 STP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되고 만약에 난 돈을 벌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의 지역 장소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만나든 오프라인으로 만나든 미팅을 빠르게 잡은 다음에 사업 설명을 짧게 줌으로 할 때는 40분에서 50분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강의를 통해서 제품 강의, 사업 강의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알아볼 수 있게 전개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소통을 하고 강의를 보고 나서 이제 저한테 비즈니스를 알려주신 분, 선배가 있다 하면서 이제 멘토를 연결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아이템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선 그 아까 좀 또 정말 디테일하게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걸 하실 때 우선 DM으로만 바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댓글을 남기고 DM으로 내용을 보낸다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순서가 있네요. 댓글을 남기고 그리고 나서 좀 개인적으로 이런 소통을 하면서 이런 DM을 순서적으로 보낸다. 좀 볼게요. 봐봐요. 자기소개하고요.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뷰티, 헬스, 자기계발, 추가 소득에 관심 있다면 도움되실 정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 사람, 그리고 후기 모델을 할 사람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나눠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되게 간단한데 되게 매력적으로 이런 문구를 작성해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는. 아마 지금 다들 제가 좀 안 보일 수 있어가지고 확대를 좀 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만나게 되는 거죠. 되게 궁금해요. 이런 DM을 통해서 컨택하는 분들과 어떻게
소통해서 어떻게 미팅으로 연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원래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DM을 주고받던 친분이 쌓여있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너는 요즘 관심사가 뭐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한번 우리 만나서 카페라도 갈까요? 해서 이제 만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좋아하는 게 뭐고, 인생의 목표가 뭔지, 너의 관심사가 뭔지, 이런 거 욕구 파악을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한 스토리를 물어보면 이제 제가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나 제 인생 스토리, 이런 가치관을 소통하면서 이제 사업을 전달하거나 하기도 하고, 그냥 이런 DM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거의 90%는 연락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네네. 경우에는 딱 피드를 봤을 때 느낌적으로 이 사람 뭔가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살아있고 뭔가 나랑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보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을 보내진 않지만 그 300개는 매일매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보내면서 상상하면서 찾아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아 이거 들으면 정말 참 도움 될 텐데 선택은 네가 해. 근데 나는 최대한 많은 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풍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말투가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말투 신경 씁니다. 근데 진짜 보면 전문가적인 이분도 눈이 되게 초롱초롱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최근에 만나서 이제 그 인플루언서 같은 분이라고 하셨었어요. 6월 달에 만나셨던 분인데 이분하고도 이렇게 예. 해서 연결이 됐다. 그리고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비아리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다. 되게 예 매력적인 맞아요. 도구인 것 같고 엔잡 하시는 분들이 다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 대단한 건 결국에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유매진 리더님이 통계를 내셨어요. 통계. 통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초반에 저 DM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명단 컨택해서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다가 통계를 내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래 내가 내 수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무작위로 던지냐. 난 또 성향상 무작위로 행동하는 스타일이 안 된다. 그래 통계 내자. 제2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나는 양으로 승부하기는 조금 딸리고 집중력 딸리고 꾸준히 하는 거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 DM 댓글을 내가 하루에 못해도 200개에서 300개는 꼭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보통 저렇게 남기면은 "이게 뭐예요?"라는 답변이 2개에서 5개 정도가 남겨져요. "뭔가요? 설명해 달라." 그럼 이제 소통이 시작되는 사람인 건데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실제 약속까지 픽스되는 게 한 50건에서 60건, 50건에서 55건이라고 써 있는 정도 픽스가 되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이 100% 미팅이 되지 않고 뭐 사고가 났어요, 아파요, 연락이 두절되거나 막 이런 여러한 관계로 실제로는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치로 30건 정도의 미팅을 한 달 정도에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루에 1 건이나 이틀에 아니면 하루에 2건 이런 걸로 하고 하루는 쉬고 이런 느낌인 건데 그렇게 쭉 하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8가지 강의, 4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사업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LOI를 들어가거나 "전 제품 먼저 써 볼래요? 소개 한번 해 볼래요?" 천천히 알아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여기 수치를 보면은 제가 170명 정도 줌으로 만났었을 거거든요. 그 한 달 반 아까 45 일의 기적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때 170명 정도를 만났을 때 약 22명 정도가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던 사람들이고 그중에 12 명이 8 강을 다 완강하고 저에게 비즈니스 알려주신 분과 같이 미팅도 하고 데모도 하고 혹은 양자를 했던 이런 분이 이제 12 명이고 그중에 3명 정도가 "저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명단을 판다거나 제품을 직접 공부도 하고 본인이 임상을 낸다거나 하는 사람이 저렇게 3명 정도 생긴 거고 그중에 이제 한 명이 진짜 저처럼 확실하게 뭔가 뛰어나갈 만한 그런 리더감 한 명 이런 식으로 남는 게 이제 저한테 남아진 통계예요. 엄청나거든요. 이 45일 동안요. 이런 통계를 통해서 45일 동안 딱 45일 동안 인스타 마케팅으로 EBP를 달성하셨어요. 유미진 리더님께서. 45일 만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엔잡 라이브, 엔잡 하시는 모든 분들이 따라할 수 있나요? 미진 리더님? 무조건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타이밍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엔잡 라이브를 듣고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가능하고 일단 통계가 없으면 통계를 만드는 것부터가 되게 재밌게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와, 막 이러고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 45일 동안요. 인스타그램 마케팅으로 결과를 낸 분이 통계까지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누군가는 따라 하시는 분은 진짜 이런 결과를 내서 이 엔잡 라이브에 또 모시게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또 안 하면 결과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유미진 리더님이 얼마나 많은 분을 만났는지 한번 이 그림 경- 이미지 한번 보실게요. 음. 이분들 다 인스타그램으로 만나신 거죠? 네, 저는 거의 98%가 인스타그램이고 한 2%가 지인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서 45일 동안에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유미진 리더님에게 마지막 메시지 이제 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잡러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음, 저는 비즈니스는 몰입해서 집중하는 순간에 결과가 나야 되는 건 반드시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타이밍과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처음 20살에 뉴스킨을 만났지만 2년 동안 이제 대학교를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페이드 어필리에이트였고, 끊임없이 저한테 비즈니스를 알려주신 분이 관심에 밖에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심과 사랑으로 이제 다시 비전을 보면서 사업을 알아보게 되면서 투잡을 하다가 전업을 하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주되 그 사람을 믿어주고 장점을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소해도 좋으니까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업을 해나가면 더 오래 롱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비교하는 게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동시에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스스로 본인과 함께하는 사람을 믿고 '끝까지 해냈을 때 결과는 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즐겁게 내 템포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메시지 전달 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유미진 리더님 뵀을 때, 또 번외로 되게 꿈이 많은 꿈부자시더라고요. 노래도 하고 싶고요, 연극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꿈부자였어요. 책도 쓰고 싶고요, 여러 가지 꿈부자였는데 이 리더님이 그 꿈에 있었기에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많은 영향력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꿈 응원하면서 다음에 또 리더 메시지에서 뵙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미진 리더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고 보여주고 수용하자. 엔잡 라이브. 네, 다음 시간은요. 이제 끝판왕의 끝판왕의 끝판왕을 모시는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제가 이 사장님 너무 모시고 싶었고 사실 이분의 뇌를 갖고 싶어요.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만난 거는 많지 않지만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진짜 한 뼘 아니라 10뼘 다르다. 저분의 뇌는 어떤 사고를 거쳐갈까? 그래서 이제 전직을 보니까 창업과 기업 자기 관련해서 기업 강의라는 전략 강사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뉴스킨에 와서 정말 폭발력 있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계신 분이다. 제가 정말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드디어 모셨습니다. 황준표 리더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황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어, 사실은 한 뼘 차이라고 해서 새로운 주제인 것 같지만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기본을 하고 나면 결국은 이 한 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리거든요. 작은 성과 말고 최종적인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저 사람은 내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뼘이 누적되고 가속도가 붙고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또 쌓이고 뉴스킨에서 우리가 물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갖춰놓고 나면 또 쉴 수 있어요. 또 그 쉬는 것도 성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가운데서 휴식을 하게 되면 또 그게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분의 실전에서 이 합병의 차이를 보여주신 두 분의 강의를 들었죠. 회사에서 저렇게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미진 리더님의 강의는 정말 좋았죠. 저렇게 통계를 내는 거는 진짜 그 한 뼘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듣고 나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부터 또는 당장? 보통은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하기는 할 건데, 당장은 안 하게 돼요. 언젠가, 준비되면. 저는 파트너들로부터 준비되지 않아서 마음의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 내 마음에 몇 가지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내 자존심은 불가능해. 라고 얘기를 해요. 저렇게 하다가 내가 상처 입을 것 같아. 또는 나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내 경험이 본능적으로 저거 위험해. 안 해본 거 하는 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내 이성은요, 이거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경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고, 이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남다른 한 뼘의 차이는 다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네.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자. 그 한번 해보자에 어떤 근거를 찾으시면 안 돼요. 그냥 내 가슴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저렇게 DM 보낸다고 누가 긍정적인 답변을 할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호기심을 가져요. 누군가는 욕심을 가지고요. 누군가는 전달하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요. 누군가는 또 그런 타이밍에 막 맞닥뜨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첫 번째 한 뼘의 차이는 어떤 소리를 듣는가? 내가 내 심장의 소리는 외치지 않아요. 크게 와 이게 맞아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야 되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뛰면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하거나 나중에 할 것 같잖아요. 오늘 이렇게 유미진 리더님의 강의를 듣고 가슴 벅찼을 때도 안 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할까요? 아니죠. 우리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지금 나한테 데모를 보고도 결제를 안 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감정이나 욕망이 정리가 한번 되고 나면 구매를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속이거든요. 다음에 한다고. 그런 건 없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뼘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업가는 근성이 있어야 되겠죠. 승부를 봐야 되죠. 헬스할 때 있잖아요. 언제 성장하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너무 힘들어.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한 개 더 해보자. 라고 할 때 성장하죠. 우리의 근육이 과부하를 느끼고 새로운 근육으로 만들어지죠. 다이어트 포기하고 싶을 때 나 끝까지 살 뺄 거야가 아니고 하루만 더 해보자. 하루만. 뭔가 기분 나빠요.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참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참지 않아요. 그냥 딱 한 뼘. 심호흡 3번 하고 나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죠. 내 입으로 나가는 그런 불편한 말로부터. 거절당하면 그만하고 싶죠. 뭐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저 사람한테 또 해야 돼? 아니고 다음 약속 한 번 더 잡아보기.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음번에는 그 타이밍이 올 수도 있죠. 승부를 거는 거죠. 이번 달 목표가 달성이 안 됐어요. 트립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다음 달에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티메리트 도전을 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요. 그런데 중간에 놓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뉴스캔을 되게 어렵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잠깐 쉬면 처음부터 다시라는 걸 잘 모르셔서 그래요. 잠깐 쉬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자, 근데 이 한 뼘 차이가 들어보니까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 꼭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가장 힘들고 버텨줘야 될 때 버텨줘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한 뼘 차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근에 우리 CEO 라이언 나피어스키 사장님께서 인스타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먼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할지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할지부터 정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거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어떤 보상이 있는지 뒤에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해보고 되는 대로 되겠다. 이거 대한민국 교육이죠. 일단 열심히 해보고 성적 맞춰서 대학 가겠다. 그거 아니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 가족이 저희 아기하고 저희 와이프 김희진 사장님이 웃고 있어요. 저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라고 하면 그 다음엔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한 뼘 더 가보는 거죠. 힘들고 안 될 것 같을 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림을 구체화시켜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저는 뭐 럭셔리하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뭐 이런 것보다 나와 내 가족이 저런 동화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런 그림 속에 나와 내 가족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해요. 그리고 저게 정말 하고 싶으면 한 번 더 버텨보는 거야. 한 집 더 가보고 한 번 더 말해보고 클로징 한 번 더 해보고 거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생각보다요. 기본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 뼘 차이밖에 없어요. 더 있을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한 뼘을 해내느냐 습관처럼. 자, 신보상 그리고 새로운 제품. 우리가 마인드 360만 새로운 제품이 아니죠. 지금 많은 제품들을 단종시키고 인도시장 오픈과 함께 무언가 전과는 다른 컨셉, 빠르면서 가격대도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고 그리고 이 시장이 원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들도 변할 거예요. 우리가 메이블리 같은 플랫폼을 지금 북미 지역에서는 올해부터 사업자들에게 오픈한다고 해요. 내년에는 한국 사업자들의 계획이 있죠. 어쨌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올 때 결정이 되는 거죠. 변화에 앞서갈 수도 있고 아니면 뒤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리더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종종 이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연돈 아시죠? 골목 식당에서 나와서 전국구 맛집이 되어서 지금 제주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몸이 피곤해야지, 내 몸이 고단해야지 손님 입이 즐거워진대요. 내가 편하면 손님 입이 불쾌해진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룹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부지런히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것을 쫓아다니고 그곳은 어디죠? 이번 라이브 또는 트립 또는 가능하면 티멜리트 트립 또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엔잡 라이브 같은 곳에 듣고 풀어보고 그것이 시장에 통하는지 내가 먼저 가서 현장에서 풀어보고 다시 복귀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현장에서 적용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내 파트너들이 편해져요. 사업하기가. 근데 이런 거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나서서 하지 않고 그냥 해보라고 하면은 그들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내 팀이 뒤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한 뼘 차이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나서서 해보는 것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시장에서 통하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알기 쉽게 풀고 함께 띄워주는 것, 그들을 후원하는 것, 이것이 앞서가는 팀을 만드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차이 말고 이 한 뼘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 리더, 앞서가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웅장하게 만들어주신 황준표 리더님의 메시지까지 너무 잘 들어봤고요. 너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제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들하고 이 멋진 비즈니스를 나누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준표 리더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수현 리더님, 유미진 리더님, 황준표 리더님까지 우리를 편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연돈 돈가스를 주기 위해서 불편하게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이 리더님들의 했던 것들을 당장 바로 심장이 뛸 때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게스트가 아닙니다. 여기 다 안녕하세요 메인 게스트로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네, 시작하는 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가슴 뛰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변은씨였고요. 금요일날 더 멋진 시작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